정치, 종교 등의 이유로 고국에서 박해를 받고 해외를 떠도는 난민들. 대한민국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인색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. 더욱이 수년간 난민 면접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. 정부가 그 피해자로 규정한 50여 명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홍하경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. 인종과 종교, 정치적 견해 등 이 5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고 출신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난민법을 만든 지 11년이 지났는데요. 하지만 난민 지위를 얻는 과정은 첩첩산중입니다.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난민 신청자들이 억울하게 대거 탈락한 면접조서 조작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2014년 말 우리나라에 와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 A씨.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를 살해하자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. 그런데 난민 면접 당시 배정된 아랍어 통역사는 이런 중요한 신청 사유를 누락했고 아버지 사망을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바꾸는 등 오역까지 범했습니다. 결국 고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인정은 거부됐습니다. 5년이 흐른 뒤 한국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심사 기회를 줬는데 엉터리였던 1차 조서 내용이 꼬리표처럼 또 따라붙었습니다. 아빠 죽었어요. 엄마 아니에요. 그러면 전소리사 말 안 맞아 있어요. 엄마 써요. 그럼 무조건 나쁜 건줄 안 믿어요. A씨는 끝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11년 전 입국한 예멘인 B씨. 5년을 기다린 끝에야 첫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면접 과정은 폭압적이었습니다. He was cursing at me. He said so many bad things. He wanted me to keep my answers with yes, no. 면접 영상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.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이고 어떤 이유로 내가 거절됐는지도 사실은 그 서류만 보고도 알 수가 없는 것. 유례 없는 난민 면접 조작 사건으로 55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 가운데 지금까지 7명만이 난민 자격을 얻었습니다. 이 난민 자격을 얻은 7명 가운데 1명인 무삽 씨는 이집트에서 인권운동을 하다 2016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. 처음 난민 면접 당시 돈을 벌려고 난민 신청을 했다. 고국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같은 하지도 않은 말들이 조서에 기록돼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. 부당 심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심사 끝에 난민으로 인정됐는데요. 이런 난민 심사 기회가 앞으로 더 줄어들 상황에 놓였습니다. 지금은 탈락해도 다시 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탈락자들은 별도의 적격 심사를 또 거쳐야 난민 재심사가 가능합니다.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전체 신청 건수의 1%대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. 그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사실상 2번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. 자녀들의 국적도 문제입니다. 무삽 씨 부부는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 한국에서 2딸을 낳았지만 아직도 무국적자로 방치돼 있습니다.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제외 공간에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집트 당국의 위협을 피해온 상황에서 이집트 대사관을 찾아가라는 건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한 일입니다. She talked this way with me. She's a Korean person and not this country. She doesn't know about in other country, but she got nothing. She cannot have a Korean passport. We are staying here forever.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난민 아동도 교육받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차별에 노출되고 있는 건데요. 믿을 수 있는 난민 심사 시스템과 더불어 난민 인정자들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홍하경입니다.